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로서 시장은 크게 눈에 띄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다만 헬스케어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특히 워렌 버핏이 매수했다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강세를 보이며 다른 헬스케어 종목들과 그동안 부진했던 종목들까지 동반 상승한 날로 볼 수 있습니다. 7월 소비 판매는 전월 대비 0.5% 증가하며 예상치를 충족했고 이는 지출이 여전히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주도주들에서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등이 하락세를 보이며 매도 압력이 나타났고 이는 시장의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시장 방향성을 살펴보면서 주식 비중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5분 차트를 보면 장시작과 동시에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루 종일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장중 변동성이 특히 심했는데 이는 주로 많이 오른 종목을 매도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으로 자산을 재배분할 때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며 단순한 횡보 구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하락했지만 지난 3일간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반적으로는 섹터 로테이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40% 하락했는데 역시나 주요 종목에서 매도세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뚜렷한 호재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힘이 빠진 흐름이 이어졌고 결국 시장의 방향성은 8월 27일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형주 지수인 러셀도 하락했지만 어제와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단순한 차익 실현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늘 상승했지만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 역시 어제와 비슷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21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자금이 유입되며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락했지만 거래량이 적어 부정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며 이미 많이 오른 뒤 숨 고르기를 하는 건강한 쉬어감으로 보입니다. 50일 이평선을 붕괴하기 전까지 중기 추세가 끝났다고 할 수 없으며 초장기적으로는 정책적 수혜를 받아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할 준비를 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더리움은 하락했지만 기관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어 개인 매도 물량을 기관이 받아내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관망하면서 주요 이동평균선 지지를 확인한 뒤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적립식으로는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오늘도 64로 탐욕 상태를 나타내며 시장 심리가 여전히 긍정적임을 보여줍니다. 종합적으로 2025년 8월 15일 현재 시장은 주요 지수들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주도주들의 신고가 갱신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며 강한 상승 모멘텀은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 확정이나 엔비디아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 한 현 수준에서의 횡보는 오히려 정상적이고 건강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면 굳이 섹터 로테이션에 적극 대응하기보다는 이번 분기 실적이 좋은 주도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주식 비중은 여전히 80에서 100%가 적절하지만 감정적으로 주도주들이 베이스를 형성할 때 견디기 어렵다면 수익 실현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주도주들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약 1% 하락했습니다. 현재 10일 이동평균선 터치를 최근 더 자주 하는 모습이며 실적 전에는 방향을 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8월 27일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180달러 부근에서 횡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없으며 만약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추가 하락한다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약 2% 하락했지만 실적 돌파 당시 저점을 여전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잠시 쉬어가며 베이스를 형성하는 구간으로 향후 매집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가치 투자자들에게 언제나 공격 대상이며 그로 인하여 급등락이 심할 수 있지만 이는 언제나 매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리더 마이크로소프트는 520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은 낮으며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오늘도 하락하며 이전 돌파 구간을 거의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무난히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동평균선들이 201선을 제외하면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변동성은 당연히 감당해야 합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에 실적이 찍히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로빈후드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9월 예정된 은행 서비스 런칭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고객 유입 규모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에너지 리더인 GE Vernove는 4월 이후 처음으로 21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스 형성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핵심 포인트는 실적 돌파 전 저점을 지지할 수 있는지와 50일 이동평균선을 방어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조건에 따라 추가 매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여전히 1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감했으며 단기적으로는 걱정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실적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보유 관점이 적절합니다. 로켓랩은 드디어 $42 지지선을 확인하며 오늘 약 3% 상승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따라붙고 있어 해당 지점에서 추가 매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AI 네트워킹 리더 크리도 테크놀로지는 1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제 곧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 없이 횡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압도적인 성장세가 유지되는 한 보유 관점은 유효합니다. 오클론은 다시 한번 지지선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으며 지지선이 형성될 때 매수에 들어가서 스윙 트레이딩이 가능해 보입니다. 비트마인은 장중 급격한 변동을 보였지만 결국 약 4%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하락할 때마다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으며 여전히 지난주 돌파 지점을 지켜내고 있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유 관점과 함께 곧 추가 매수 기회도 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나스닥 100 지수 QQQ는 0.49%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섹터 로테이션이 뚜렷하게 진행 중이며 주도주들은 더 이상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자체의 상승세는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는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도주를 낮은 가격대에서 잘 잡았다면 끝까지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스윙 투자자라면 섹터 로테이션 과정에서 쉬어가는 종목을 꼭 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트레이더들의 가장 큰 실수는 모든 파동을 잡아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으며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잦은 매매는 언제나 수익을 크게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200%, 300%의 수익률을 얻으려면 주도주를 찾은 뒤에 가만히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8월 27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그 전까지는 큰 변동에 반응하기보다는 시장 전체를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는 뉴스를 보면서 주가를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